네, YFM 91.3MHz 주민서대문 12월 첫째 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YFM 91.3MHz 서대문 공공시 라디오의 주민서대문 황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승현입니다. 네, 뭐 저희가 이제는 뭐 물어보지는 않고요. 그냥 이렇게 이걸 일단 단신으로 시작하기로 했는데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딜을 했다가 까였어요. 네. 전국적으로 이 양반이 참 재밌는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여기 우리 서대문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대문 갑에 불출마를 하겠으니 국민의힘의 공관위원장을 달라고 한 거죠. 공천관리위원장인 거죠, 그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공천을 하는 거에 일정이랄지 뭐 사람 등등등을 다 이제 관리하는. 핵심은 이제 내가 사람을 꼽겠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의문이 되는 게 이런 식의 어떤 딜을 하려면 물론 그 앞에 얘기를 하면 그 몇 시간 이후에 뭐 월요일까지 원래 오늘까지 답을 달라고 그러는데 김기현 대표가 뭐 월요일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당일날 몇 시간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 그냥. 아니 이제 이런 여러저런 이제 시사 방송을 보면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그 당 대표를 물러나고 그래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게 공관위원장이다. 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얘기 있었어요. 네. 네. 근데 그걸 인요한이 질러버리니까 야씨 내가 어쨌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나는 공천권은 놓치지 않겠다가 그쵸. 자기 입장이었는데 네. 그거를 건드니까 소위 이런 걸 영린을 건드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였다. 이게 퍼진 소문이 하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하나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공관위원장을 하겠다. 그렇죠. 네, 요거 왜냐면 이제 그게 그러니까 혁신에서 말했던 뭐 불출마를 하거나 험직하거나 이런 거 관련된 건데 그럼 내가 그건 할타워이니 불출마를 내가 앞서서 하고 그 시점 보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천 관리는 한번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스텝을 내가 봐보겠다라는 개인적인 욕심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김기현 대표도 이제 소위 말하는 대권에 대한 꿈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울산 출신의 의원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뭐 불출마도 된다. 이미 국회의원 할 만큼 했고. 그 울산 시장까지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되니까 다만 자기가 이제 다음 그 국민의힘 대권 주자가 되려면은 자기 사람들이 포진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천 관리를 자기가 하겠다. 이게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가 씨알도 안 먹히니까 갑자기 들고 와서 저 서대문 갑 안 나갈 테니까 공천관리위원장 주세요 이거잖아요. 이게 이 이야기에 저는 세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첫 번째로는 서대문 갑의 인유한 위원장의 것인가 첫 번째. 두 번째 서대문 갑이 그 정도로 매력적인 곳인가. 세 번째 그럼 공관위원장 시켜주면은 이게 뭔가 자기 사람을 꽂을 만한 사람은 있는가. 난 이게 다 이해가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하시길래 저분이 도대체 조언을 누구에게 듣는 걸까? 이해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어떤 거요? 공천관리위원장을 달라고 하는 거는 네. 실제 그걸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부할 거부할 수 있을 만한 제안을 한 거죠.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 아니라 거부할 수 있는 제안. 그래서 이제 알았다. 나 이제 혁신이 그만둘게. 제가 보기엔 이수순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빠지기 위한. 네.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이걸 된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럼 혁신이 인정도 안 해주는데 뭐 혁신이 씨알 먹힌 게 대사면 말고 뭐가 있어요. 뭐 딜을 하겠다 뭐 그런 의미도 아니고 그냥 빠지겠다는 의미다. 자기도 이제 뭔가 던져놓고 빠져야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이걸 이해할 수 있는 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이기는 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의 서대문 갑 후보 한 분이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다른 분이 또 나오시겠죠? 네. 지금 이제 서대문 갑에 뭐 민주당도 지금 뭐 그쵸?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근데 어쨌든 하겠다고 뛰는 사람들은 있는 거잖아요. 많죠. 네. 민주당은 이미 지금 3명이 하겠다고 뛰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뛰지도 않지만 여기에 꽂힐 수도 있다는 사람도 몇 명 있어요.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또 있고. 네. 근데 국민의힘은
뛰겠다는 사람도 없고 올 수 있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하태경 의원한테 서대문 갑으로 와라 그랬는데 하태경 의원이 총노가 버렸죠.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저도 그것도 진짜 좀 그래요. 그냥 차라리 서대문 오시던가 아니면 성동 가시던가. 그 약간 그게 그 얘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그 종로에 나가겠다는 거가 약간 핑계고 나 좋은 자리 좀 마련해줘. 약간 이런 의미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기에 종로는 조금 아니지 않나? 뭐 하여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네. 우리가 모르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하태경 의원에 대해서 어떤 값어치를 지금 계산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밖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웬만한 자리는 다 갈 텐데. 적당히 꽂아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 3구 이쪽은 뭐 안 되는 건. 아니, 서대문 가 본다고 했으면 되지 않았겠어요? 됐겠죠. 예. 네. 근데 저도 이건 이해를 못 그래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인유한 의원은 인유한 의원이 아니죠. 위원장은 불출마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것만 남긴 거죠. 그 구청장의 아들을 데려다녔다. 수행했다. 아니 네. 그게 문제는 없어요. 그럴 수 네. 있어요. 근데 다만 본인이 서대문을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연결돼서 문제였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뭐 인유한 위원장이 얼마나 꼰대인가만 드러내놓고 결국은 관두는 상황이 와서 그렇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되게 좋았던 이미지 자체가 다 사라지고 저 양반 그냥 나이가 많지도 않은 꼰대 심지어 아니 그분도 환갑 넘었으니까. 59년생. 근데 이게 웃긴 거 뭔 줄 알아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 보고 뭐 버르장머리하고 지방교육이 안 됐다 그러잖아. 이준석 아버지가 인유한 위원장보다 나이가 많아. 근데 저는 이제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긴 하는데 싸가지 없다는 얘기. 싸가지 없다고는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일상적인 사실은 우리의 그치. 이야기니까. 네. 도덕이 없다는 얘기는 저는 진짜 아니 그리고 태어나서 나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그치 도덕이 없다는 얘기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사실. 넌 짐승이야 이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뭘 할 때 당사자만 뭐라고 해야지. 아빠 욕하는 건 너무 간거 아닙니까 진짜 아빠 엄마 욕하는 거. 아니 그 말 나오잖아요. 친구에서 네. 근데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러니까. 그 친구잖아요. 미국에서도 미국이 되게 자유로운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부모 욕하면 어떻게 되냐고 누구한테 물어봤대요. 그 사람이 뭐냐면 미국이 왜 총을 가진 나라인지를 보여준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제 인유한 위원장님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인유한 위원장이 최근에 한 말 중에 네. 공천관리위원장 네. 달라고 하면서 한 말 중에 국민의힘이 매를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그 얘기를 우유를 그냥 먹을래? 우유를 매를 맞고 마실래? 어쨌든 우유 먹어야 되는데 네. 우유를 그냥 먹을래? 매를 맞고 먹을래? 이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매라고 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정치권에서 회초리를 맞았다 이 표현도 전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성인지 감성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제 폭력에 대해서도 감성이 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회초리를 떼는 건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정치권에 사용하는 것도 문제다. 그렇지. 사실 대한민국 여전히 가정 폭력이 굉장히 문제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단어에 대한 좀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또. 그러니까 네. 근데 매를 맞느니 뭐 국민이 매를 때리느니 왜 이런 표현들을 막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비판 뭐 이런 정도 쓰면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지금 이제 특집으로 출마를 고민하시거나 출마하실 예정이신 분들 좀 모시고 방송을 이제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죠. 인유한 우리 위원장 옆에 앉혀놓고 우리가 방송할 수 있었죠. 근데 안 하시는 것으로.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저희가 초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그 저희가 방송을 했었어요. 그 한마음의 집이라고 정신장애인 이제 그 뭐라지 자립시설이라고 하나요? 네네. 예, 그 곳인데 보건소에서 강제수용소 시설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거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 유튜브에도 좀 올라와 있는 영상이 있고요. 기사도 조금 많이 나왔고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서 뭐 마인드포스트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왔고 그랬던 사건이었는데 일정하게 좀 결말이 난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군데를 이제 고발을 했거든요. 하나는 이제 한마음의 이게 사건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한마음의 집이라고 하는 정신장애인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5년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는 바깥에 나가게 됐을 때 사실은 이제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조례도 있어요. 사실상 뭐 근데 서울시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작동을 안 합니다. 사실상 이게 작동을 안 하니까 원장이 자기 이름으로 방을 얻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살게 해준 거예요. 일정한 비용을 받고. 일종의 전전세. 그쵸. 네. 예, 전전세인 거죠. 근데 어쨌든 아무리 이 사람이 자기가 좋은 사람이어도 내가 좋은 사람이어도 내 돈을 월세를 내고 사는 돈을 내 돈을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신고받지 않은 강제수용시설이다. 이래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한 군데는 아예 경찰에서도 그냥 무혐의로 그냥 검찰 송치 자체도 안 했고 요 한 군데는 뭐 혐의 있다고 해서 검찰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기소를 안 했습니다. 그냥 아예.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보건소가 이렇게 고발을 막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행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게 그럴 수는 있어요.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염전 노예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뭐 소위 말하는 강제 수용하고 예. 또 이제 그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그쵸. 혹은 이제 성적인 착취를 하거나 그렇죠. 뭐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대문 보건소가 경각심을 갖고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봐요. 예. 근데 다만 실상을 파악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상을 파악 안 한 상태는 그럴 뭐 의심도 될 수 있다고는 보는데 그렇죠. 예. 근데 파악하고 나면은 별거 아니네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것도 이렇게 할 수 푸는 방식이 저는 뭐라고 풀었으냐면 오해받기 딱 좋다 이거 위험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운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 원장이 직접 자기 명의로 이렇게 안 하고 좀 이 사람들의 자립을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도 거기에 아니 그러기도 하고 저는 그것도 있어요. 그때 이제 구정질문에서 네. 보건소장이 나와가지고 네. 저 있을 때 보건소장하고 바뀌어셔갖고 제가 이제 새 보건소장에 대해서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보건소장님이 자기는 정신 쪽에 전문의도 아니지만 네. 굉장히 자기가 뭐 많이 치료해봐서 아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셨고 그렇죠.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아니 이제 근데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은 공무원이 위법 사실을 알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 양해해달라. 그리고 경찰에서 판단해서 경찰이 불기소하면 우리는 괜찮다. 그렇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그럼 양해를 서로가 해주고 네. 최영표 그 우리 그 원장님한테도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렇지. 이제 어쨌든 법적인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뭐 착취한 건 아닌 건 아는데 네. 어쩔 수 없으니 우리는 우선 경찰의 판단을 맡길 수밖에 어쨌든 없다. 원칙이라는 게 이런 게 있다고 우리는 네. 판단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우리가 뭐 어쨌든 뭐 좋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그리고 찾아보자. 우리도 예를 들면 경찰에 네. 구청에서 판단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우리도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판단 맡기. 이 정도 했으면 그쵸. 이쁘죠, 솔직히 말하면. 그쵸. 상황이 되게 해피하죠. 그러면.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당신 문제야. 이거는 위법해. 이런 식으로 몰고 온 거죠. 자기가 판단을 한 거잖아요. 여기는 불법 수용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지휘를 했을 때도 아니 자기가 많이 치료를 해봤는데 하지만 내 거서였고. 문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건 조금 행정이 너무 과했다고 봐요. 그리고 이게 고발이 능사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이 평소에 여기를 다 이렇게 막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하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그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고발 이전에 이걸 어떻게 이제 뭐 회복할 것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원칙 법이 뭐 이러고 원칙이 이러하니 뭐 안 되겠네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데 요즘에 지금 약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구청이나 이런 거에 밑보인 사람들은 일단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좀 뭐 회복하기 위한 뭘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일단 고발부터 하고 본다. 그러니까 이런 소문이 지금 나오고 있어가지고 고발 당해야 될 쪽이 그쪽인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로 네. 사실은 고발을 남발하신 것도 좀 그렇고. 좀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행정이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문제를 고발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좀 분명히 풀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런데 어쨌든 상황은 그렇게 됐다. 그래서 구청은 조금 이거 관련해서는 비판을 분명히 좀 받아야 할 필요는 있고 정말 그 고발이 능사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 했다라고 끝내지 말고 진짜로. 그래도 여차저차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좀 이런 관계는 됐으면 좋겠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죽이는 거 아닙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앞단에 그런 양해가 있었으면 그걸 말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없었으니까 네. 조금 미안하다 이런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 그게 네. 전 말하는 따뜻한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자, 동네 소식은 조금 이제 뭐 이야기하기 전에 좀 너무 길게 알아보긴 했지만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제를 한 2개 정도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이야기할 주제가 구의회에서 또 이렇게 또 티격태격. 요즘 재밌더라고요. 예. 아, 재밌습니까? 예. 아니, 말 표현이 그냥 재밌다는 거지. 네. 그거 기간입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인데 이제 그 어떻게 보셨나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긴 한데 요 사건에 대해서는 좀 다른 문제잖아요. 행정사무감사하고 관계가 없죠. 문제는 네. 약간 그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려고 해요. 네. 사무국장이 관둔 거죠 지금. 아, 퇴직을 한 거죠. 아니, 퇴직을 예, 앞두고 의회 있죠. 사무국장이 퇴직을 했습니다. 의회 사무국장은 퇴직을 앞두고 있어요. 앞두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퇴직도 아직 안 하셨는데 퇴직을 했다고 얘기했네요. 네, 공로연수라고 하는 이제 그 보통 한 1년 정도 남겨 6개월 1년 6개월 남겨놓고 1년 정도 이제 하시는데 예. 요거를 앞두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후임을 이제 누구로 할 건가 가지고 이제 이 여당과 야당이 이제 한바탕 하게 된 케이스인 건데 민주당에서는 외부에서 임용을 해야 된다. 지금 지방자치법이랄지 뭐 그리고 이제 인사권이 앞으로 이제 그 의회로 넘어올 거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사무국장을 외부 임용을 하자라고 한 거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규정이 그러하지 않다 지금 이미 그거 그 외부 임용을 하기 위한 전체 그 숫자에서 6급 이상의 공무원 숫자에서 10%를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미 서대문구는 10%를 넘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외부 임용하는 건 현재 규정상 맞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됐고 지금 분위기는 뭐 그냥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무국장이 오는 것으로 약간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6급 이상이 10% 넘었다는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25%라고 하더라고요. 주의사구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25% 이상, 25%라고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외부 인사가 그렇게 과장급 이상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저는 우선은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성환 청장님 들어오고 나신 다음에 3명의 보좌관들이 있어요. 그렇죠. 비서실장도 외부고, 그렇죠. 비서실장도 원래 이제 팀장급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문석진 청장님 계실 때 과장급으로 올렸거든요. 과장급을 올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비서실장도 이제 과장급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좌관이 3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도 어쨌든 과장급인데 지금 과장 이상급일 거고, 그 다음에 감사단장관은 이제 보통 외부, 원래 과장급이고. 이제 외부 거긴 약간 국장급. 아 그래요? 감사장관 국장급입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됐고, 그리고 보건소장도 사실 외부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요거 말고는 또 외부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있다 치더라도 그럼 그분들 좀 줄이면 안 되나? 그리고 이제 여기 대전제는 그게 있어요. 말씀하신 이제 주의사 의원의 페이스북에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나오긴 하는데 핵심은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에 나오는 이번에 이제 한 몇 년 전에 개정된 전부 개정된 그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인사 독립을 시킨다가 그렇죠. 돼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인사 독립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가 없어서 이제 문제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인사 독립에 있어서 이 방향을 가겠다는 거냐, 혹은 아직은 뭐가 미비돼 있으니 좀 기다리자 하는 거나, 이 차이가 대전제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가장 큰 그거는 그 지방자치법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사독립을 시키겠다, 구의회 인사독립을 시켰다고 했는데 그 인사독립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정확한 이 세세한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거를 둘러싼 뭐 논쟁이었다. 이거는 규정보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의회가 어떻게 존속을 할 것이냐가 이제 대전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의회의 존속이요?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의회직을 신설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네. 그럼 이 사람들의 그 순환은 어떻게 할 거냐, 보직에 대한. 그러네. 뭐 소대문 구에 들어오면 그냥 죽을 때까지 서대문구에 있어야 되냐? 정년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죠. 정년할 때까지. 이게 있을 거냐, 뭐 이런 건데. 네. 예를 들면 국장 한번 하면 끝까지 국장이냐.
뭐 이제 나는 언제 팀장 되고 나는 언제 뭐 국장 되고 뭐 이런 과정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계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건 서대문 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그렇죠. 어떻게 될 거냐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있어요. 뭐 그런 아이디어도 있잖아요. 그냥 그 의회 내에서 전체 통으로 이렇게 해서 뭐 의회들 지방 예를 들면 이제 서울 내에서 그래서 그쵸. 서울시 의회가 이거를 이제 소위 말 인사 관리를 그치. 한다거나 뭐 그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요. 국회가 전체 입법 차원에서 국회가 이거를 입법고시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것도 있고 아니면 그럼요. 아예 그냥 개별 의회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개별 의회는 약간 부정이 좀 막 클 것 같아, 솔직히. 저는 좀 그게 약간 걱정이긴 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예. 이제 이런 문제들에서 아직 이제 대원칙이 이제 세워진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저는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예. 다만 이제 그 의장 입장에서 봤을 예. 때는 어쨌든 지방자치법이 이러고 있으니 전 지를 수 있다고 봐요. 아, 그것도 지를 수 있다. 이거 약간 정치적인 정치적인지 진짜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분 마음은 모르니까 어쨌든 예. 할 수는 있다. 예. 다만 이런 세세한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된 상황 속에서 조금 반발이 있을 수 있다. 반발은 있을 수 있다. 그럼 그런 의미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집단 항명 정도까지는 저는 아닌 것 같고. 항명 얘기가 나왔었어요. 예, 항명 그렇죠. 얘기가 나온 게 왜 나온 건가요? 그 지휘사관이 그 의회 직원들이 항명을 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왜 뭐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봤죠. 예. 아니 소위 말하는 공무원들이 항명을 했던 거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명이라고까지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몇몇 분들한테 예, 문의를 해봤더니 예, 예. 항명은 아니고 너무 그냥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감사도 의회는 받지 마라고 하는데 받으라고 좀 하고 받으라고 하니까 피곤하지 지금. 그러니까 이거죠. 피곤한 속에서 오늘 반차 써야지 하고 그냥 나갔는데 예. 같이 동료 몇 분들이 같이 반차를 썼대요. 아, 근데 뭐 어쩌도 이건 일종의 준법 투쟁일 수도 있지만 아니, 불만의 표시일 수는 있죠, 사실. 그럴 수도 예, 있고 예. 그러니까 이걸 항명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는 보이지만 예. 근데 이걸 진짜 항명이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반차 쓴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제가 볼 때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겠다. 곤란해지죠. 예.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까지 표현한 건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단순하게 문제다라고 할 것도 전 좀 애매하다. 뭐 민감한 사항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뭐 휴직하거나 뭐 이렇게 반차낸 거가 문제라면 지금 구청에서도 지금 민감한 어떤 사태에 관련해 가지고 담당 공무원들 휴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엄청 지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어떤 팀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예 팀 하나가 지금 사라진 것도 있는데 그럼 음. 거기는 뭐 지금 구청의 항명이 지금 난리 난 겁니까? 그렇게 보면은 조금 너무 세게 얘기한 것 같고 그거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는 이제 우리 구의회 사무국에 그러면 구의회 인사 독립에 대해서 예. 어떤 로드맵을 할 거냐 예. 레포트를 전 제출하라고 해야 된다고 해요. 준비를 하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럼요. 예, 해야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인사 독립이 된다라고 법에 못을 박아놨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뭐 다들 그거라면 저는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지방자치법 개정 전에도 네. 그런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구정질문으로. 왜 의회 사무국장이 집행부의 국장회의에 간부회의에 가냐? 들어가냐. 가서 우리 뭐 의회 소식을 전하진 않다 하더라도 왜 들어가냐. 당신은 의회 소속의 직원인 거지 집행부 소속의 직원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관계가 애매하긴 해 또 그렇다고 해서. 근데 그 당시엔 지방자치법이 이렇게 네,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네, 인사 독립에 대한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인사권자가 구청장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구청장은 그 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는 자기 권한이 있다 뭐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럼 구의회가 갑자기 감시를 하겠다는 조직인데 감시를 받는 조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게 안 맞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가는 건 안 맞다고 했는데 그 당시는 청장님이 그랬죠. 내가 오지 말하게도 오고 싶어 할 거다. 뭐 이런 느낌? 왜냐면 인사권자가 자기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관계들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렇지. 당연히
국장 뭐 과장 이거는 구청 인사권이니까 왜 건드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하지 않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게 왜냐면은 뭐 조금 복잡할 수 있는 게 어쨌든 여기를 바라보는 구의회의 저쪽을 바라보는 구청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저기도 우리의 한 TO랄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의회직을 자기가 하겠다 네. 하면 이제 의회에 그쵸. 오래 있을 네. 수 있죠. 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국장이 몇 개 안 되는 국장들이 있는데 인사 독립이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막 외부에서 그냥 해버리면 그거는 뭐 공무원들도 썩 좋아하진 않는.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전문위원이라고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과장급이에요. 네. 근데 여기를 우리가 이제 별정직으로 하네 어쩌네 막 이럴 때 네. 굉장히 이제 그 공무원 조직에서 세게 들어왔거든요. 아니 진짜 과장 한번 하려고 얼마나 이게 노심초사하는 직원들이 많은데 그걸 없으냐. 근데 지금 국장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TO가 사라지는 하나 것에 사라진다는 대해서, 거니까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죠.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인사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가야 될 방향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지금 구의회가 넉넉히 있다가 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저는 네. 그 준비해야 된다. 좀 그거가 그냥 단순하게 이 사안이 마이 미스테이크 뭐 이렇게 가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전 토론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공적인 토론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 서대문 구의회에서 토론을 하고 저 같은 사람도 불러주고 네. 또 다른 이제 뭐 주의사구원이 그 반대되는 의견 있으면 반대도 하고 아니면 또 우리 전문가도 불러가지고 그런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서대문구만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사실은 또 이거 관련해서는 좀 뭐 의회 의장단 전국 시도 의장 네. 협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통해서든 뭐 이렇게 뭐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차원에서도 이제 던질 수 있죠. 그렇죠. 다만 저는 대전제는 계속 오늘 대전제 좀 얘기 많이 하지만 어쨌든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는 의회의 인사 독립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거는 예산 독립까지 가지도 못해요 지금. 그렇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 독립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좀 이 부분까지는 좀 논의가 진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리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주민 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게 약간 시대가 달라지면서 구의회가 구청하고 이제 다른 조직이 이제 되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내기 전에 단 하나 저는 약간 주의사구원한테 그 글을 보면서 약간 좀 아쉬웠던 게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규정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10%를 넘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는데 다만 이제 그걸 딱 볼 때 생각나는 게 파크골프장 할 때 이성원 청장이 지금 규정상 거기에다가 파크 골프장을 못 만드는데 계속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앞으로 변한다. 앞으로 시행령이 바뀔 거기 때문에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근데 현재 규정은 그러지 않은데 앞으로 변할 거를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아무 말 얘기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또 지금은 약간 입장이 지금 규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조금 그냥 입장에 따라서 갖고 오는 근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약간 이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 송곳이라는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있잖아요. 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의회에 있을 때는 제가 여당이었고 그렇죠. 지금 이제 그쪽이 이제 여당이긴 한데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칙이 충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원칙의 충돌이에요. 그럼 뭐가 맞다 안 맞다를 너무 세세하게 따질 게 아니라 어떤 원칙이 더 적합한 원칙이냐를 그치. 갖고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세세하게 들어갔을 때는 주의사구원 말이 저는 맞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저는 이 문제를 그냥 그런 원칙으로 자 잘못됐습니다가 아니라 더 좋은 원칙, 더 필요한 원칙이 뭐냐 이걸 놓고 그거를 더 어떻게 세밀하게 메꿀 거냐 이 방식으로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요. 어쨌든 저는 이게 뭐 결국은 분위기상으로는 주의사구원의 말대로 이제 구청 이성원 청장이 임명한 사무국장이 임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합니다. 뭐 그거 가지고 뭐 이제 뭐 불만을 가지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정말 인사 독립이 돼야 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조금 준비를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구에도 보면은 이거를 좀 준비를 잘했어야 된다 봐요.
이제 올해 12월에 그만두는데 이거를 그러네. 지금 던지면 어떡해요. 그러네요. 아니 몇 개월 전부터 해서 인사위원회도 꾸리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한 이제 토론도 필요하고. 근데 지금 던져버리면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국장 공백 상태로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은 저쪽에서 임명해 놓고 자 우리는 이제 뽑을 거니까 당신 다시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근데 거잖아요. 국장 자리가 그렇게 막 남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일찍 했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난맥상들이 있는 거는 알겠지만 어쨌든 소위 말하는 이제 구의회라고 하는 곳에 기초의회의 그 인사 독립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많은 토론을 통해서 풀어섰으면 좋겠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다가올 미래인 것만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조금 받아들이면서 준비를 할 것인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뭐 구청 사무국장에 대한 구의회 사무국장 누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음악 듣고 다른 주제로 이야기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요 제가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니까 캐롤 한번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요. 아이유의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